남들이 다 아는 정보로 부자가 될 순 없습니다. 성공한 부동산 투자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구독하고 같이 공부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모아입니다. 부동산에서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그 방법은 바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면 됩니다. 내 집 마련이든 투자용이든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하게 구매하면 되겠죠. 하지만 요즘같이 끝없는 하락장에서는 어떤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할지 고민되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락장, 그리고 반등하여 언젠가 다시 찾아올 상승장의 기회를 잡기 위해 평상시에도 관심을 갖고 같이 공부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하락률이 큰 아파트들 5곳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 공식 3단지입니다. 1989년 4월에 준공된 939세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도보 6분 거리에 7호선 마들역이 있고 단지 앞에서도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어 교통에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없어 보이며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있어 학군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준공이 오래된 아파트인 만큼 층간소음 및 주차난 등의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해당 단지는 최근 예비안전 진단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하락폭이 큰 평형인 18평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고점은 21년 9월에 5억 9,700만원에 거래되었고 최근 22년 12월에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어 1년 3개월 만에 고점 대비 44.72% 2억 6,700만원이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들을 살펴보면 3억 5,700만원부터 5억원 사이로 나와 있으나 가장 저렴한 매물은 1층 매물이 오니 감안하여 봐주시길 바랍니다. 전세 매물은 아래와 같이 1억 5천만원부터 1억 7천만원까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입니다. 해당 단지는 2019년 12월에 준공한 1859세대 아파트입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는 상일동역이 있으며 800m 거리의 도보로 11분 정도 소요되어 그리 편하지는 않지만 인근에 상일 IC가 있어 도시 전출입에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인근 학교는 고1초등학교, 상일여중, 상일여고가 있습니다. 인근에 공원 및 산들이 많아 조망도 괜찮으며 조용하고 공기도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오르막길이 있어 아이들이 자전거 혹은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해당 단지는 25평형과 33평형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25평형의 가장 고점은 21년 2월에 14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고 최근 22년 11월에 9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21개월 만에 고점 대비 34.39% 4억 8,500만원이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들을 살펴보면 9억 4천만원부터 13억까지 형성되어 있었으며 전세 매물은 4억 5천 매물과 5억원 2개의 매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음 33평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고점의 거래는 21년 8월에 거래된 16억 8,500만원이었고 최근 22년 11월에 10억에 거래되었습니다. 다만 이 매물은 1층 매물이어서 어느정도 감안하여 봐주시고 10억 5천, 10억 6천 등 중층 거래건도 있사오니 실거래 내역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최저가 거래는 15개월 만에 고점 대비 40.65% 6억 8,500만원이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들을 살펴보면 11억 5천만원부터 15억 5천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었고 전세 매물은 5억 5천만원부터 7억원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주공 17단지입니다. 창동주공 17단지는 1989년 7월에 준공된 1980세대 아파트입니다. 녹천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1호선 역세권이며 인근에 중랑천과 초안산이 인접하여 운동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다만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 주차, 녹물 등 구축 아파트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겪고 있으며 단지 주변에는 월천초등학교, 노곡중학교, 서울외고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16평, 17평, 21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7평과 21평은 마지막 최고가에 거래된 이후로 추가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락한 거래가 있었던 16평형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고점의 거래는 21년 8월에 거래되었던 5억 9,900만원이었으며 최근 하락폭이 컸던 최저가 금액은 올해 1월에 거래된 1층 매물 3억 1천만원, 지난해 10월에 거래된 10층 매물 3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저가 거래는 17개월 만에 고점 대비 48.24% 2억 8,900만원이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들을 살펴보면 3억 4천만원부터 6억 2천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매물은 1억 3천만원부터 2억 사이로 나와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동대문구 답실리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청계입니다. 힐스테이트 청계는 2018년 11월에 준공한 764세대 아파트입니다. 바로 앞에 2호선 신답역과 그 옆에 5호선 답신리역이 위치해 있는 더블 역세권이며 인근 학교로는 신답초등학교, 숭인중학교 등이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뷰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내부 순환로의 차량 소음으로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생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2평형의 최고가 거래액은 21년 1월에 거래되었던 10억 1,500만 원이었고 최근 거래된 최저가는 7억 9천만 원입니다. 이는 22.16%가 하락하였고 2억 2,500만 원의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5평형의 최고가 거래액은 21년 5월에 거래되었던 13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22년 11월에 9억 5천만 원으로 최저가 거래가 되었고 27.75%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한 금액은 3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34평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21년 10월에 거래된 15억 3천만 원에서 22년 12월에 7억 7천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고층과 저층 매물의 차이, 그리고 직거래라는 점을 감안하여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상 직거래는 중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가까운 지인 혹은 가족, 친인척 간의 거래일 수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49.67% 하락률을 보이며 금액으로는 7억 6천만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34평형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 매물은 12억 원이며 최고가 16억 5천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6억부터 8억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한강이 보이는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선사현대아파트입니다. 선사현대아파트는 2000년에 준공한 2938세대의 단지입니다. 잠실역과 이어지는 8호선 암사역과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으며 한강을 조망하고 있어 매우 훌륭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4평부터 43평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30평을 초과하는 거래 내역에서는 최고가 매수 이후 특별한 거래가 없어 오늘은 25평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평형 최고가 매수는 21년 10월에 체결되었습니다. 12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락기를 거치면서 22년 11월에 5억 8천만 원에 체결된 거래가 되었으며 이는 무려 53.6%가 하락한 금액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 금액의 차이는 6억 7천만 원입니다. 이 거래는 직거래이었지만 한강뷰 아파트가 고점 대비 반값으로 떨어진 금액의 거래가 됐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제작하게 되었으며 그 후의 거래 내역들을 살펴보면 6억 9천만 원부터 7억 7천만 원 사이로 여러 건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단지의 20평형대에서 한강 조망이 보이는 동은 101동, 108동, 111동, 112동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까지 진행되었으며 25년 하반기를 이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24평형의 경우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30평형으로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분담금은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최소 3억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울에서 값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금리 인상 등 기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아직은 아니다, 더 떨어져야 한다, 혹은 실거주라면 이제는 들어가도 된다 라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값이 언제까지 하락하는지, 언제부터 반등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클은 돌아오기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사이클에 올라타기 위해선 항상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모아와 함께 부동산 흐름을 공부해가면서 기회를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